이제 혈당이 올라간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 앓고 있던 질환 자체가 잘 낫지 않는 그런 몸의 컨디션이 되고, 또 질환이 낫지 않으면 또 혈당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비셔스 사이클, 즉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당뇨교육 간호사 최나영입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들이 몸이 아픈 날의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유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해제되면서 요즘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래 진료 오시는 환자들 중에 몸살 감기를 앓고 나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이렇게 혈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자분들이 비교적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아픈 날들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정말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혈당이 많이 상승해서 이제 코로나 앓고 나서 외래를 방문하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인데요. 우리가 흔히 감기라고 얘기하는 상기도 바이러스성 질환을 포함한 기관지염이나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목이 많이 붓고 아픈 편도선염, 그리고 여자분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염이나 설사나 구토를 동반하는 장염 등이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당뇨병 환자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겪게 되는 질환입니다. 몸이 아픈데 왜 혈당까지 오르는 것일까요? 네, 몸이 아프면 이제 신체의 보상 기전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는 여러 스트레스풀한 상황을 이겨나가고자 카테코라민이나 콜티졸과 같은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근데 이러한 호르몬들의 기전 자체가 이제 혈당을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되면 복용하게 되는 여러 약들에 이제 혈당을 올리는 성분들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기침을 억제하고자 이제 복용하게 되는 단맛 나는 시럽 제형들이 당연히 이제 혈당을 많이 올리겠고요. 또 이제 그 목이 붓거나 아니면 전신 통증이 있을 때 진통 경감 및 또 항염증 효과를 기대해서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되는 약 중에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가 가장 대표적으로 혈당을 급속하게 또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는 약제입니다. 당뇨교육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 아픈 날 동안 먹는 양도 감소하고 기력이 너무 없어서 맞던 인슐린 주사나 당뇨약을 안 드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날에는 아무래도 다른 약들을 많이 복용하니까 당뇨병 치료제를 잠시 미뤄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우신데요. 이제 몸이 아픈 날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되고, 혈당이 많이 오르게 되면 질환의 원인이 됐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증식 및 활동은 더욱 왕성해집니다. 따라서 이제 혈당이 올라간 상황이 되면 우리 몸에 앓고 있던 질환 자체가 잘 낫지 않는 그런 몸의 컨디션이 되고, 또 질환이 낫지 않으면 또 혈당은 더 올라가고,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비셔스 사이클, 즉 악순환의 고리를 돌게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몸이 아플 때는 각별히 더 혈당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복용하시던 당뇨병 약이나 주사제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몸이 아플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이 구토랑 설사하고 그러면은 평소와 다르게 이제 식사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즐겨 먹게 되는 음식의 종류도 몸이 아플 때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식사 시에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생활 속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실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토나 설사가 있고 음식물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저혈당이나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량의 당이 포함된 음료수나 스프나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저혈당과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면 구토나 설사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는 증상을 보면서 먼저 부드러운 죽이나 스프를 섭취하고, 증상이 완화되면 미음, 그 다음에 죽, 그 다음 밥, 이 순서로 식사를 시작하시고요. 호전 정도에 따라 부드러운 단백질이나 익힌 채소부터 드시면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아플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당 검사입니다. 몸이 아픈 날은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되기 쉬워서 평소보다 혈당 검사를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열이 나거나 구토, 설사 등으로 식사량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적어도 3, 4시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취침 전에도 혈당 검사를 하셔서 저혈당 발생 위험성은 없는지 혹은 고혈당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운동을 쉬시고 몸은 따뜻하게 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나 복통, 설사 등으로 식사량이 많이 줄어든 경우에 정말 당뇨병 치료제를 줄이거나 할 필요는 없을까요? 예, 그런 지점들이 바로 환자분들이 많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몸이 아픈 날은 대체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인데 장염과 같이 구토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식사 섭취량에 많이 이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식사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의 위험성을 반대로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복용하시고 있는 당뇨병 약제 중에 이제 눈사람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아마릴 계열 약제나 아니면 이제 하얀색 작은 알약인데 이제 겉에 DIA라고 써 있는 다이아마이크론 계열 약제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설폰 요소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설폰 요소제는 굉장히 혈당 강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널리 이제 처방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는 이제 저혈당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폰 요소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당뇨병 약제를 드시는 경우에 만약에 식사량이 몸이 아픈 날에 급감되는 상태라면 저혈당 위험성을 생각하셔서 먼저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식사량이 회복될 때까지는 설폰 요소제 계열 약제는 이제 반으로 잘라 드시거나 혈당 값에 따라서는 약제를 잠시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당뇨병 치료제 자체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실제로 혈당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됐는지 또 환자분의 평소의 혈당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건 이제 당화혈색소로 알 수 있겠는데요. 당화혈색소 값이나 아니면 실제의 식사량 그리고 질환의 회복 정도에 따라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되므로 이렇게 약제를 줄이는 것은 가급적 의사 선생님의 그 상담을 꼭 거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아픈 날은 아무래도 이제 일상의 규칙에서 벗어나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니까 당뇨교육실로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화 말고 혈당에 대해서 직접 병원에 오셔서 좀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구토나 고열이 지속되거나 설사를 하루에 5번 이상 한다든지 식사를 너무 못 하시는 경우에는 정맥주사로 수액 및 영양분 공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당이 지속되면서 다음, 다뇨, 다갈의 증세가 있으면 혈당 조절을 위해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으니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아픈 날에 저혈당 위험도가 높은 설폰 요소제 말고 당뇨병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약제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 치료제는 아니지만 소변을 만드는 이제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저하된 당뇨병 환자분들이 몸이 쑤시고 아플 때 복용하시게 되는 약제 중에 반드시 이제 주의해야 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인데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는 신장 기능이 전체의 30% 미만으로 남아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사용을 자제하기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30%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5일 이상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신장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제를 지속 복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몸이 아픈 날에 혈당을 관리하려면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는 시기이니 자간 혈당 체크를 자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및 필수 영양분 섭취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혈당 조절이 질환의 경과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 혈당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약제와 인슐린 치료를 유지하되 식사량이 너무 감소하는 경우에는 저혈당 대비를 하셔야 하고 구토나 설사 등으로 식사량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액 공급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장기간 복용 시 신장 기능 악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약제를 처방받는 경우에는 담당이에게 당뇨병 환자라는 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특수한 상황에서의 당뇨병 관리로 몸이 아픈 날의 혈당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